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노후 대비책 중 하나인 농지연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지연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도의 활성화가 국내 농지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배경과 기대점을 강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연금 사업에 지난해보다 330억 원 늘어난 1,8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을 원하는 농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겁니다. 농지연금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 대비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일 경우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1년 농지연금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7,000여 건의 누적 가입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8%의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지연금 가입자 수 증가의 배경으로는 농촌 고령화가 꼽힙니다. 지난해 기준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6.1세를 기록했습니다. 농민 평균 연령이 농지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뛰어넘은 겁니다. 농촌 고령화에 더해 영농 활동을 통한 소득이 감소하는 점도 농지연금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령농 대부분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농가 농업 소득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 소득은 연 1,026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전년도인 2018년 농업 소득 1,292만 원에 비해 266만 원,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소득이 적은 고령농들에겐 농지연금은 필수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농가 소득 1분위 농가 중 농지 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농가 비중은 56.6%로 나타났습니다. 농경연은 해당 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균 소득이 1,014만 원에서 1,382만 원으로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국내 농지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가입자별 상황에 따라 해당 농지가 농어촌공사에 귀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면 비농민 자녀 등에게 농지가 상속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귀속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를 응모기지로 해서 연금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거니까 자녀에게 상속되지는 않겠죠. 농지연금을 활성화하고 농지연금에서 맡은 농지를 우수농업인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지. 농촌 고령화와 농업소득 감소의 여파로 급성장 중인 농지연금 제도. 이 제도가 국내 농지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퇴비의 대규모 매립 문제로 농촌 마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농지 소유주가 퇴비 수백 톤을 밭에 묻으려 하자 주민들이 농기계를 동원해 길을 막는 등 긴박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퇴비로 가장한 음식물 쓰레기에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손현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농촌 마을. 농로로 들어서는 입구를 트랙터 여러 대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가 있어야 할 농기계들이 도로를 막고 있는 이유가 뭘까?
모내기 하기 위해서 논으로 밭으로 전부 모든 트랙터가 다 동원돼야 될 이 시기에 이렇게 길을 막고 있다는 거 누가 봐도 모르실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최근 외지에서 온 비료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로 가장한 퇴비 수백 톤을 밭에 묻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실어 옮기는 25톤 화물차가 농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농기계 주차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응구마을 곳곳에는 폐기물 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비료업체는 이 지역에 위치한 약 4,000평, 13,000여 제곱미터 농지에 840톤의 퇴비를 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라지 재배에 앞서 우량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하지만 주민들은 과도한 양의 퇴비 매립은 토양을 비롯해 주변 환경을 망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주와 비료업체의 계획대로 수백 톤의 퇴비가 매립되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악취와 유독가스, 해충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림막이 높게 쳐져 있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민들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기 전 해당 농지에는 200톤가량의 퇴비가 대형 트럭에 실려 2m 높이로 묻혔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인근 농가마당에 천막을 치고 또다시 대형 트럭이 오지는 않을지 틈틈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가슴 뛰고 이런 거 처음 느껴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나도 그렇고 낯선 차만 안 지나가도 그러고 고추가 됐든 콩이 됐든 나중에 이렇게 되면 팔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북 지역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80대 고령농도 생전 처음으로 결사 반대띠를 머리에 둘렀습니다. 근데 차에 싣고 올 때 우리 집 앞에 다리에 흙이 떨어지고 내중에는 시커먼 덩어리가 쑥 빠집니다. 야, 이거 이래서 이 동네 폐기물이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한 거야. 누가 쓰레기장에 들어올 줄 알았어? 몰랐죠. 절대 반대요. 절대 반대. 문제는 현행법상 뾰족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비포장 비료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무게가 얼마든 살포할 수 있습니다. 적정 공급량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취와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등 환경 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악취와 오염의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다 못한 음성군 측은 해당 밭으로 향하는 농로 일부를 수로 정비 목적으로 헐어내 사실상 매립 저지에 나섰습니다. 주민들 건의를 지금 받아서 세천 정비를 통해 대형 트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한을 하고 농기계나 아니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차량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대규모 퇴비 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 여파는 음성 지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 음성천을 거쳐서 괴산을 거쳐서 충주 쪽으로 흘러가서 충주댐물하고 합류되고 그러면 여름이면 서울까지 가는데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처럼 불량 퇴비 매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충북 지역에만 10여 곳에 이릅니다. 약 10개월 전 불량 퇴비가 농지에 대량 매립된 충북의 또 다른 지역입니다. 대형 트럭이 흙을 연거푸 실어와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밭은 한 비료업체가 지난해 9월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묻은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자 진천군 측이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문제의 땅을 덮어주기로 한 겁니다. 인근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보니 검게 변해버린 땅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같은 벌레도 들끓고 있습니다. 트럭이 지나다닐 때마다 이게 냄새가 엄청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게 덤프트럭에서 물이 나오는데 약간 누런 색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물이 40톤을 허가를 받았는데 총 이게 여기 매립한 양이 아마 1,100톤 정도 될 거예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침출수 문제였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땅에서 배어나온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한때 가재와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맑았던 물이 검게 변했습니다. 침수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기름도 있고 뭐
실제로 냄새 맡아보면 진짜 썩은 냄새가 나요. 색깔도 너무 되게 탁하고 네. 진짜 썩은 물처럼 네. 나왔네요. 피해를 호소하는 농촌 주민들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입법 논의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이모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작자는 비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소재지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를 받은 주체는 비료 공급량과 사용 면적 등을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도상 문제가 보완되지 않는 한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도상 맹점을 이용한 불량퇴비 매립 문제로 농촌 마을 곳곳이 병들고 있습니다. MBS 손은진입니다. 바쁜 영농철을 맞아 농노라 장업장 주변에 농기계를 무심코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치된 고가의 농기계는 절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도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 파주시에서 트랙터를 절도해 중동에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서 트랙터 등 3억 원 상당의 농기계 5대를 훔쳐 중동으로 수출 판매를 하려던 일당 2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파주 소재 목장에서 수년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로 심야 시간 만능키를 이용해 농로나 작업장에 방치된 농기계를 물색한 뒤 계획적으로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랙터는 차키 분실 우려로 고유의 차키가 아닌 비슷한 차키를 꼽기만 해도 시동이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훔친 트랙터를 중고 농기계로 신고 후 부산 신항에서 중동으로 수출하려는 도중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농촌에서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절도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CCTV 사각지대가 많고 범행 수법이 교묘해 범인을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기계를 도난당한 농가 모두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2019년 농기계 종합보험에는 10만 2천 대의 농기계가 등록됐지만 농기계 절도로 인한 청구 건수는 0건입니다. 영농철 농기계 절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은 보급 대수의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농기계 절도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일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영농철에 집과 논밭으로 오가는 유류 비용을 아끼려고 작업장 주변에 농기계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제든 절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가능한 집 마당이나 창고 등에 보관해서 절도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농가의 주의와 더불어 CCTV 확대와 마을 단위의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건립 등 농민들의 지자체 지원 필요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S 김진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해 물의를 빚은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에 불똥이 애꿎은 낙농가에 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예고되면서 남양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확정을 앞두고 낙농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에 따라 지난달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 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낙농가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납품을 못하면 우유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고 납품 낙농가는 전국 200여 곳입니다. 이들 농가가 납품하는 원유는 하루 232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 기준 74억 원에 달합니다. 낙농가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낙농단체들과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만큼은 피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처분 권한은 이제 세종시에 있는 거고 영업정지 과징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 영업정지가 돼버리면 저희 원유가 이제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만은 피해달라. 뭐 대리점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엉뚱한 선량한 낙농가들의 피해를 보니까 특히 세종공장에 납품하는 축산농가가 55곳인 충북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세종시에 입장문을 전달해 영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유가 안 됐다 했을 때 이제 피해를 산정하면은 그 2개월간에 한 52억 정도로 되는 거로 이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세종시에서 그걸 키를 잡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영업정지에 준하는 다른 이제 처벌로 조치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한편 세종시는 다음 달 24일 청문회를 열어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유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 선정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건데요. 특히 올해는 청장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시설 위주의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농촌 지역 청장년 인구 유입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 선정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사업 선정 지역은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예천군 등 총 6곳으로 예산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마을만의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수옥정 관광지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청년 관광 활력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과 함께 여행자 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북 예천군은 금당실 청년리 지켜줄게 마을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영입해 마을 이미지 텔링을 시도하는 등 청년 유입과 함께 마을 공동체 보존을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세운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이 행복한 화순 청년장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단계별 거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화순 청년 하우스를 건립, 운영하고 화순에서 살아보기를 추진해 청년들이 보다 지역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전북 진안군은 보다 체계적인 사업 실행을 위해 관련 조례와 조직을 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청년 쉐어하우스와 창업 공간을 신축하고 진안군에 맞는 지역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청년 성공 정책을 위한 원스톱 종합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2017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지역들의 사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도에 문경시의 경우에는요, 양조장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의 그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어요. 현재는 이제 13명으로 늘어났대요. 네. 그만큼 청년들의 인구 유입의 효과를 이제 서서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편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이어 지방소멸지역 지원을 위한 법 제정과 새로운 사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남수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열대 거세미나방 성축이 지난 7일 내륙에서 처음으로 경남 고성에서 발견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열대 거세미나방이 발견된 시기는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졌습니다. 열대 거세미나방은 애벌레 시기에 80여 종의 식물에 해를 끼치는 해충이며 번식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경남도 농기원은 올해 중국 남부 지역의 평균 기온이 높아 번식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지난해보다 유입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농가의 신속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에서 6월 모내기철 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82.2mm로 평년과 비슷했고 댐과 저수지 저수율은 111%로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 부족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3% 수준이어서 용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월동후 병해충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2,000여 개를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강원도 농기원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병 의심 작물의 잎 하나로 3분 안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예작물 바이러스는 현재 치료제가 없어 조기 진단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원도 농기원 관계자는 올해 월동 병해충 조사 결과 파프리카와 토마토 재배 온실 주변에서 이미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실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기존 찰벼 대비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 다복차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쌀 수확량이 매우 많고 쌀알이 탐스럽게 달린다는 뜻을 지닌 다복찰은 전북농기원이 2012년부터 9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신품종으로 키가 작아 도복에 강합니다. 또 쌀 수확량도 10아르당 591kg으로 신선 찰보다 22% 정도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전북은 찰벼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000헥타르 이상 찰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 소음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도시 지역은 공항 소음 영향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 대책 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농촌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음 대책 지역의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만 지원되어 온 냉방시설 전기료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 및 아동시설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서는 공항 운영자가 소음 대책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소음 대책 지역의 경계가 획일적으로 나눠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